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자, 언제나 첫 질문이죠.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이따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러다가 약간 좀 낙폭을 만회하긴 했는데 그래도 애프터 시장에서도 좀 분위기가 안 좋고 하니까 많이들 걱정이 크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걱정을 많이 했죠. 그 변동성이 상방 변동성도 컸고 하방 변동성도 오늘은 큰 날이죠. 거의 5% 이상의 변동성이 있었으니까는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출연했었었는데 그때 말씀드린 거 좀 더 연장을 하자면 오를 때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걱정했던 이유가 계속 가는 주식은 없는데 전자닉스로 쏠리면 쏠림이 혹시라도 조금 덜할 때 다른 게 더 많이 빠질까 봐. 이걸 항상 저희는 걱정을 합니다. 저희가 고객들도 있고 투자자분 친구분들도 있고 그런데 포트가 전자닉스 100%는 없으니까 전자닉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사실 최근에는 없죠. 네. 그러면 나머지 나의 에로 주식 힘들어했던 주식들이 더 에로 주식이라니까 좀 너무 이상해요. 애로 사항이 있는. 에로상이 어려움이 많은 주식들이 있군요. 네. 그런 것들이 이럴 때 전자닉스가 빠지면 더 빠지니까 맞아요. 이게 오늘 그래도 오늘은 키 맞추기를 했죠. 코스닥이 키 맞추기가 안 좋은 쪽으로 2.3, 2.3 거의 그러면은 코스닥 오늘 근데 바이오는 많이 올랐어요. 예. 알테오 전략으로 그래 버리면 바이오가 크게 올랐는데 사실 바이오가 오늘 크게 올랐지만 올랐는데 보유 주주분들은 뭐 티라도 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요만큼 빨간 거 하나 전 붙인 거죠 차트에서는 솔직히. 네. 그러면은 이거 올랐다 그러더라도 실제 시장 입장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코스닥 5% 빠진 겁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를 빼면은요. 예.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들이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주도주라든지 주도주 패턴을 보였던 전자기술을 뺀 나머지 것들도 같이 빠지는 이런 게 있어서 시장이 바로 깨지진 않겠죠. 안 깨집니다. 바로 막 갑자기 뭐 이렇게 빠지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러더라도 조금은 오늘은 조금 걱정을 했었던 하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전 그거 이어서 그냥 바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불장에 내 종목은 완전히 소외됐어 하면서 이제 뭐 오르지도 않고 오히려 그 삼성 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갈 때도 야금야금 뭐 빠지기만 했다 이런 종목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삼전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을 때 그런 소외됐다라고 하는 시장에 관심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종목들의 주가도 못지않게 빠진단 말이죠. 왜 빠지죠. 빠지는 겁니까? 더 빠지죠. 예. 개인적인 추측은 만약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났다 치면은 그거 팔고 전자닉스로 바꿨겠죠. 아, LI 하는 느낌이. 그게 더 빨라 보이니까는요. 근데 그 작은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호가가 비어 있어요. 호가가 비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1,000만 원 혹은 3,000만 원 들고 있어서 많이 빠져 있는데 시장가 버튼 누르더라도 두세 억 건 빠질걸요. 예. 적당히 큰 것들도 한두 억 건은 빠질 거예요. 적당한 거 시총 한 5천억짜리 3천억짜리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스트레스성 매도죠. 스트레스성 매도 네. 이런 게 보이죠. 보이는데 사실 그런 스트레스성 매도가 나올 때 저희가 거의 이제 항상 요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잘 안 통했잖아요. 최근 며칠. 그러니까 그게 마음속으로나 요 정도쯤에서는 왜냐면 적당히 밸류가 있고 내러티브가 있는 종목들이 왜냐면 지금 실적 시즌 때문에 워낙 많이 빠졌었단 말이에요. 실적이 소외되어 있었는 갔던 거 몇 개 안 돼요. 전력기기 조선 두세 개밖에 안 돼요. 네. 또 간 것도 실적 시즌에서. 네. 예, 그러니까는 조금 그런 현상들이 좀 목도되고 있는데 뭐 얘기 나온 게 말씀드리자면 더 바뀝니다. 시장은요. 그래요? 또 바뀝니다. 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5월 4일 날 저희가 7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10 며칠 날 8천 찍으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네. 드린 얘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다 위쪽만 보고 있었어요. 저 쭉쭉 잘 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나올 수 있었던 조정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현실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 이제 그러면 됐고 그럼 뭘 봐야 돼 하다 보니까 안 가던 건 더 빠지고 네 그리고 또 버티던 것도 좀 흔들리다 보니까 걱정이 많은 거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솔직히 그러니까 이격이 좀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게 벌어진 이격 쪽에서 그냥 간다는 게 조금 좀 이제 약간 바라보는 게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게 이제 현실화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요, 대표님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그 이격 얘기를 내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증시가 급등하는 동안에 이거 이격이 너무 심해서 불안한데 하다가 오늘 장중에 빠지니까 네. 그 불안함이 장중 저점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 이격을 맞추려면 혹시 내일 더 많이 빠지는 건 아닌지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첫 조정이에요. 네. 첫 조정인데 그냥 음봉 하나 딱 하고 내일부터 슉 이럴 강한 시장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다고 염두하고 봐야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도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에이 안 가는 거 에라이 손님이 하셨던가요? 예. 참 시장을 감정적으로 보시네요. 아니 설명 들어보면 딱 그렇잖아요. 아이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러면서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늘 이게 조정이 뭐 하루에 끝나는 것도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정리하고 하루에 딱 그다음에 내일부터 올라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왜 저희가 잘 아는 분할 네. 분할로 볼만하게 이제 안 가는 거 정리하고 가는 쪽 강한 쪽으로 몰아가는 건 잘하는 겁니다만 첫날 다음에 그리고 또 오늘 저가 만들고 이제 약간 꼬리는 달고 갔잖아요. 근데 내일 그 저가 안쪽으로 또 터치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니까 네. 그건 아직 확인은 한두 번은 더 할 수 있겠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또 이번 주에 또 이벤트도 그냥 또 이러고 나니까 올라갈 땐 쳐다도 안 보다가 매크로는 무슨 촌스럽게 무슨 매크로 이러다가 맞아요. 이제 조정 나오니까 잠깐만 뭐 CPI 발표한다며 맞아요. PPI 발표한다며 4.4라는데 뭐 이런 거. 이제 숫자도 아시는 우리 네. 대표님. 네. 근데 그게 솔직히 그냥 예전 같았으면은 좀 불편한 숫자예요. 그 정도까지. 전월 대비해서 막 0.3, 0.4 올라간다는 거는 불편한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약간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게다가 또 뭐 중동 사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계속 또 으르렁 거리고 있고. 게다가 이젠 이 얘기까지 나옵니다. 중국 리스크.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들을 데리고 쭉 방한을 하는데 맞아요. 뭔가 줄 거 주고 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 줄 거 줄 때 그게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을 견제하면서 나와서 좀 아싸 우리 세상 이러고 했던 게 약간 좀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좀 우리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표적으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도 히토류 받고 반도체 장비 반입하는 거 풀어주고 그러면 혹시 그것도 우리한테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 이게 다 또 올라갈 때 모르다가 이렇게 되니까 또 괜히 한번 생각해봐야겠는데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다가 마지막 방점은 이번 주 옵션만 길입니다. 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끌어올리는 게 콜옵션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당일 옵션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데일리 옵션 네. 이거와 연계돼서 찹 올라가는 게 이런 쪽으로 많았다라고 하게 되면 정산될 때 또 당일도 있겠지만은 또 이제 월간 단위 옵션도 이렇게 정리가 되면 또 혹시나 거기서 뭐 노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원래 올라갈 때는 조금 고점에서 조정 나오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때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뭐 아까 부장님도 그러셨죠? 이거 가지고 나오는 조정인데 그걸 가지고 뭐 또 거기다가 뭐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또 뭐 복잡하니까 이럴 때는 단순하게 보셔야 됩니다. 나올 게 오는구나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이거를 잘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 이거 저희 잘했지 않습니까? 3월달에 네 그냥 그런 마인드로 보시면서 조금 열어놓고 그다음에 가격 맞나 이렇게 쭉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김에 아시아 증시도 보면 우리 증시만 유독 흔들렸다면서요. 네 아시아 왜 그런 증시를 겁니까? 보면서 에라이 또 이거 왜 또 우리만 네 그렇습니다. 뭐 미국은 여전히 반도체 쪽으로 압축 상승.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최근 어제까지 보니까 같이 가던 거 너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나만 올라가겠다는 쪽은 반도체만 남았었죠. 그게 가는데 거기서도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턱에 좀 찬 모습들이 이제 오늘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시아는 의외로 일본이나 대만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승률로 보게 되면 한국이 압도적이에요. 현재까지.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이 고개가 이렇게 쭉 들다 보니까 약간 꺾이는 게 이제 그런 쪽에서 오늘 하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장중에는 얘기했었나요? 또 이제 국민 분배 네. 세수 분배에 관련된 얘기 그 김용범 정책실장. 예. 네,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인데 네. 점점점 네 거기서 이제 많은
생각할 거를 던져주다 보니까 그랬는데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 이렇게 뭐 무마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만하겠습니다. 예.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걸 좀 그 비중 있게 다루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예.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냥 제 채널에서 혼자 떠들고 혼자 욕먹겠습니다. 예. 자본주의 시대에 분배, 공정과 분배란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 과실이 안 한다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네요. 예. 예. 과실이 크게 생겼는데 그걸 이제 누가 나눌 것이냐라는 쪽들로 보게 되면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서 돼가는 게 일단 맞거든요. 근데 거기가 아닌 이상 이제 정부가 개입하고 뭐 이제 저 중국에 있는 노동자들까지 이제 개입하면서 우리도 달라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편하지 않다는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고 이제 덮었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국내 증시에서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예 저거 비중이 커졌으니까 파는 거야라고 하더라도 뭔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덜어내는 과정들이 나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저게 적어도 속도는 조절이 나올 텐데 아니면 고점에서 횡보라든가 이런 식이 나올 텐데 그게 이제 한꺼번에 반영되는 과정이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코스닥은 의외로 매수했네요. 네. 근데 이거를 의미를 크게 두기는 조금 못하고 오늘 보니까 코스닥 매수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의외로 시총 상위 쪽에서 기계적으로 때린 거를 받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 그럴 정도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들도 뭐 기계적으로 받았겠지만 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의외로 지금 반도체 조정인데 거기서 더 맞는 섹터들이 몇 개가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가격 메리트가 내일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또 나올 섹터들은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내일은 또 이제 먼저 빠졌기 때문에 먼저 지지력 받는 섹터들이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밖에 유가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좀 불편하죠. 네.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유가 100달러 터치했나요? 지금 시간으로 보니까 그죠. 네, 아까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90에서 100달러 호르무즈에 안 풀리면 여기는 일단 박스권은 유지하겠다는 쪽이다 보니까 불편하죠. 그리고 또 안 보던 이제 매크로 한번 잠깐 보게 되면은 30년물이 5%예요. 네, 네. 그거 막 이제 자꾸 띵동띵동 하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왠지 내가 그냥 또 편치 않은 것들 올라갈 때는 안 보이다가 이제 약간 조정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그런가 저것도 그런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참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네. 오를 때는 이제 별로 신경 안 쓰던 것들이 한번 살짝 이제 흔들리니까 그냥 온갖 이슈들이 다 눈에 들어오면서 손이 좀 잘 안 나갔던 그런 하루였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사실 저희가 손이 안 나간다라는 멘트를 하기에는 네. 개인들의 매수가 8조 원이에요. 네. 이 개인들의 이 강한 매수세에도 사실 조정을 받았다는 거는 조금 찜찜한 부분이기는 좀 한 것 같아요. 워낙 매도가 외국인이 강했기 때문에 개인이 8조 원을 사는데도 시장이 하락 종목이 이렇게 많고 낙폭이 큰 종목이 많았다. 이 점이 좀 걸리는데요. 그러면 이번 조정을 내일 만약에 더 조정을 받는다면 이걸 개인들이 추가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너무 단기에 급등해 있으니 내일까지는 조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부장님? 비겁하게 대답을 하자면 네. 종목마다 다르다라고 비겁하게 아, 대답을 네, 하겠죠. 네. 네. 그런데 못 사셨던 분들이 현금 비중이 높으시면은 조금씩은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 조금씩 들어가려고 지금까지 버티셨던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별로. 그렇죠. 맞아요. 네. 이 4일, 5일 동안의 연겁의 기간 동안 주식을 안 샀으면 바보가 되는 이런 그렇죠. 그렇죠. 조정 나온다 그러면 나쁜 놈이 되는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걸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WTI 101달러네요. 네. 이제 쳐다보기 시작한 게 아니고 보고 눈을 감은 겁니다. 그렇죠. 보고 눈을 감은 거예요. 그때도 눈. 네, 눈을 감은 거고 올라가니까는 말이 안 됐었던 거죠. 이미 10년물 국채는 계속 오르고 있었고 호르무즈 해역 관련해서 계속 얘기도 나오고 있긴 있었고 물론 그런데 이번 주 옵션 만기가 있긴 있지만은 여러 가지 미중 정상회담부터 해서 매크로가 원래 앞에 크게 있을 때는 그 전에 오늘 정도부터는 원래 이전 시장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긴 나왔었어요. 네. 나오긴 나왔는데
워낙 이제 우리가 잊었던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추가하면서 이게 정말로 애매모호한 게 제가 이제 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열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현금 얼마 없다 그럼 기다려야죠. 왜냐면은 얼마 없는 총알을 쓰려면은 저스트 인 타임 진짜로 적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적시는요 제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또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적시가 될 때는 언제 적시가 되냐면은요 빠질 만큼 많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빠질 거 없을 때 적시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빠질 만큼 빠졌을 때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시장에서 만들어줄 때 내가 언제 만들어주냐 다 빠지고 다 빨개질 때 만들어주는 거죠. 네. 누구나도 리즈너블하게 요 정도면 많이 빠졌고 옆으로 횡보도 했어. 근데 그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리고 종목들을 보면은 오늘 11선 이탈하는 것도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추가 그게 조정 가능성이 좀 생긴. 그 종목, 그러니까는 시장의 추가 조정 가능성보다는 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서 조정 나와요. 그러면 또 전장에서 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럼 딴 거 버리고 들어갈 거죠. 그럼 딴 거가 또 깨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 딴 거 깨져. 그러면 나의 힘든 종목은 깨져 있는 종목인데 깨져 있는 게 더 빠질 수가 있다면 어떻게 박스는 이런 걸 확인해야지 들어가잖아요. 네. 네. 적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겁하게 얘기를 드린다 이거죠. 그런데 종목마다 다르다. 예, 그런데 이게 조금 조심스러워요. 뭐 이게 더 사야 돼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는 저기 각자의 현금 보유 역량에 따라서 저는 계좌의 매매는 달라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 장세가 된 것 증시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오는데요. 대표님 오늘 네. 그럼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섹터별로 보시면 어떤 좀 의미가 보이시나요? 일단은 네. 그런 건 드리고 싶어요. 요즘 올라갈 때 보면은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네. 되게 좀 나 놀고 있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매매가 뭐 이렇게 강하게 붙을 것도 없고 바보된 기분. 약간 그랬었어요. 그래 올라와서 보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팔겠느냐? 미리 먼저 파는 또 그런 류의 행동은 또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나갔는데 또 올라갔네. 아이고 이거 할 것 같아가지고 대한광통신처럼 당할까봐. 아, 네. 아, 예. 에라이, 예. 뭐,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그 미련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갔으니까 뭐 그냥 그렇다고 치는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변동이 터지게 되면은, 변동이 이제 고점에서 이제 흔들리면서 막 변화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좀 해볼 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기회를 잡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솔직히 저는 지금 외국인보다도 지금 이게 더 걱정인 것 같아요. 신용. 물론, 신용 비중 뭐 130조가 넘어가는 135조인가 7조인가 예탁금. 예. 예탁금도 커지고 있는데도 신용이 너무 큰가요? 지금 신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뭐 규모는 네. 35조, 36조 이렇게 좀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냥 애써 예탁금 이만큼인데 뭐 그렇죠. 잔고 비율은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제 이분들의 특성이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거 보게 되면 안 빠져 그냥 편하게 사 그러면서 돈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신용 대출로 들어갔고 신용 라이프죠. 예, 투신용 라이프. 또 매매도 현금 들어오니까 그걸로 신용으로 사고 아,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약간 뭔가 좀 편안하게 매매했던 구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들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또 저희가 레버리지 ETF 있잖아요.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깜짝 놀란 게 이걸 하나의 주식처럼 보고 계시더라고요. 레버리지 ETF가 주식입니까? 파생 상품이죠.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상품 카테고리가 파생 상품입니다. 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뭐 삼성전자 2배 이상만 올라가기만 되는 건데라고 생각하는데 조정을 한번 받게 되고 거기서 횡보나 아니면 그 다음에 만약에 내 같은 가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레버리지 ETF가 내가 그때 가격 안 옵니다. 왜냐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녹아 있어요. 예. 네, 그만큼 기간과 흐름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솔직히 보유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맞춰서 시점에 들어갔다가 또 좀 강하다 그러면 또 정리하고 하는 어떤 파생적인 느낌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딱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계속 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것도 만약에 갑자기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또 2, 3%가 밀렸다 그러면 이거 순간적으로 뭐 7% 10%가 확 벌어지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서 그때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까 봐. 그러면 또 거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약간 걱정 아닌 걱정.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그냥 시작해서 양복 쫙 끌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 또 약간 또 혼돈의 상황들이 발생할까봐 그런 것도 조금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잘 가다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 이제 고인물들은 이런 거 걱정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보고 넘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상승 업종 하락 업종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짧게라도 한번 네, 짚어주시면. 업종 분위기는 짚어주셔야죠. 네, 상상업종은 일단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절어 있던 네. 이쪽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다 보니까 숨통이 트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가 바닥치고 올라갈 때 보게 되면 제 상황은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무슨 회사가 큰 거 하나 했다. 그래가지고 아까 대웅인가요? 대웅 뭐 하나가 또 뭐 라이센스가 오신가 뭐 약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작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뭔가 그렇게 돼서 분위기 반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광통신통신은 또 미국 시장 어제 강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데 이쪽도 좀 피곤합니다. 필요한 주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가전은 왜 넣냐면은 미국에서 혹시 월풀 혹시 아세요? 월풀 주가가 금융위기 때도 버텼던 월풀이 매출이 꺾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락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관세와 중동 사태에 못 버텼다라는 얘기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심하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면 걱정했죠. 우리 LG전자는 아니 로봇이야 로봇. 네, 그러면서 로봇 회사 쪽 어딜 이러면서 그래서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가전 쪽은 그렇게 가는 모습들이었고, 뭐 해운 정유는 또 이제 약간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까 그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 보험은 약간 안정판 역할 뭐 이런 쪽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살짝 강했는데 다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는 봐야 될 것 같고, 하락은 마음 아프게 이제 어제 강했던 쪽들이죠. 우주항공 다시 좀 차익 매물 나오고, 그다음 또 반도체 당연히 꺾이고, 증권주도 시장 꺾이다 보니까 미래에셋증권이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영업이익이 조단위예요. 야, 이렇게 바뀌었는데 시장 분위기는 세론 많이 올랐고, 거기다가 그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총이 비교하게 되면 제일 또 고밸류다 보니까 증권주 네. 쪽에서 뭐 그런 것 같고요. 이천지는 희한하게 밀리더라고요 요즘에. 그냥 눈치 보다가 그냥 이제 집어 던지니까 그냥 또 빠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크게 조정 안 나오고 있다가 지금이 조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 다음부터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빠지면. 먼저 빠졌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이 뭐 방산도 그렇고 먼저 빠진 쪽들이 그런 쪽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전력설비 쪽도 이제 오늘 처음으로 밀릴락 했는데 다시 이제 꼬리는 말더라고요. 그런 쪽에서는 그래도 고점이다 보니까 흔들흔들 한쪽인 것 같고, 건설 쪽까지. 그래서 오늘 분위기는 일단 버티려고 했다가 매물 맞다 보니까 조금 더 흔들흔들 이런 쪽의 섹터들이 더 많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조정은 반도체였죠. 네. 네. 그렇다면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그 제약바이오는 예상 외로 좀 반등이 있었는데 그동안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급 블랙홀이니까 여기만 가니까 나머지 못 간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반도체 투톱이 쉬면 우리에게도 순환매 순서가 올 거야 이렇게 기다리신 분들 많았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 좀 봐야죠. 이게 아직까지는 내일 매수해야지는 손은 안 나가더라고요. 안 나가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건 2주째 얘기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2주 동안 거의 더 빠진 거 없습니다. 종목별로. 네. 비슷비슷한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안전판은 만들어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일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대결 구도예요. 전자닉스 오르면 여기 빠지고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이 대결 구도가 아니고 건전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네. 좋은 게 나오면 같이 가고. 근데 그런 적도 한 1년 달에 뭐 있었어요. 있었는데 요 며칠이 워낙 수급이 뺏기다 보니까 이런 대결 구도가 생기는데, 사실 주식 그렇게 저는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말씀하신 장표 중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었던 게 그 방산도 빠지고 건설도 빠졌어요. 어쨌든 여태까지 논리는 뭐냐면은 호르몬 관련 긴장이 있으면 방산이 오르고, 반대로면은 건설이 운전된다고 예, 하면 건설이 오르고. 네. 재건 때문에, 이런 논리가 오늘 다 무너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무너지는 종목들을 봤을 때 많이 깼어요, 솔직히. 제가 오늘 다 눌러봤거든요, 거기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매매를 좀 붙이고자. 폭이 컸다. 네. 예, 그러니까 좀 오늘 버텨서야 됐는데 손이 안 나가게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좀 어느 정도 위치를 좀 지켰어야 됐는데 이게 오면은 시장 참여자 생각이 좀 부서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를 해볼까 말까 에이씨 모르겠어. 시장 좀 그럴 것 같아. 네. 딱 이런 식의 좀 그러니까는 시장이 항상 말씀드릴 때 업종별로 말이 되면서 결이 있어야지 그게 시장이 정상적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돼요. 업종별로 빠진 거 보면은. 그러면 그게 어떨 때 많이 나오냐면 실적 시즌에서 내러티브 넘어갈 때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은 이번 주까지 거의 마무리될 거고 실적 되는 건 지난 주까지 쐈단 말이에요. 쐈는데 거기서 빠지는 게 예를 들어 방산이 좋았어요. 실적이 좋아서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이 더 될 것 같아서 올랐는데 기관들이 실적이 좋아서 산 건지 전쟁 때문에 스탠스 때문에 산 건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거의 넘어가는 이 과정 중에 그들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전쟁 관련 노이즈라든 뉴스 때문에 여기서 잘못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양 섹터에서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부장님, 건설, 방산 뭐 두 개를 같이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건설을 갖고 계시거나 방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추세를 깨는 정도의 하락이 크게 나왔는데 내일 또 하락하면 이거는 좀 더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상한 하락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괜찮은 여기서 건가요? 어떤 종목인지 어떻게 봐야겠죠? 모르니까 여기서 어떻게 줄여야 된다는 말씀 감이 죄송스럽고 네. 조심스럽고요. 네. 비중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기다려야 되는 건 있죠. 추가 매수보다는 사실 좀 어느 정도는 위치를 좀 하는 거 혹은 모양이 어쨌거나 좋지 않게 빠진 것은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 특정 종목 지칭한 거 아니니까 오해 말아주시고요. 네, 네. 좀 개인적으로는 좀 기분 나빴어요 오늘. 이것저것 빠진 것들이 왜냐면 중후장대 섹터거든요. 네. 나름. 네. 그러니까 그냥 내러티브성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혹은 그 실적 없이 올라간 것들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항상 요 시즌에서 있잖아요. 5월 12일이잖아요. 5월 실적 발표 마지막 시즌에 저는 좋은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장이 좋았어도. 그게 이제 실적이 잘 나와도 빠졌고 못 나와도 빠졌었고 하는 그 마지막 실적이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시기 자체가 지금 원래 좀 그런 것들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일단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그동안의 긍정적인 전망은 변함이 없는 것인가 이것을 또 한번 다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좀 준비하신 골드만삭스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한국이 AI 메모리 반도체의 독보적인 공급원이 될 것이다. 뭐 이미 공급원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다른 얘기를 뭐 또 특히 확신이 필요해서요. 예. 이제 또 주사 맞아야죠. 네. 맞아요. 예방 주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전 세계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뭐 그런 쪽이다 보니까 한국의 위상 많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겁니다. 어제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패시브 쪽에서는 팔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데 지금 지금 그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액티브 쪽들은 지금 사상 최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충돌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네. 아마 4월 달부터 강하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헤지펀드 쪽에서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그들이 바라보는 것과 또 이제 패시브가 멈추게 되면 그들이 또 이제 약진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급들은 앞으로 좀 격돌은 나올 수 있겠다.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 우리도 있다 보니까 우리 내국인들이 또 열망하는 또 이쪽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지금 막 혼재되는 국면들이죠.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한국의 기술 수출 쪽이 GDP 성장에 기여하는 폭이 1%포인트. 지금 한국의 GDP 성장률 예전에 뭐 0.5, 0.6 막 그래서 저성장이라고 했잖아요. 확 바뀌었어요. 전망들이. 그래서 뭐 이제 2%, 2.6%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저희가 바라보고 있던 그 과거에 그게 아니죠. 그런 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경상수지 흑자가 이제 GDP 대비해서 두 자릿수 비율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래서 환율은 워낙 강세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디 갔더라? 예,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그거는 아직 환율은 또 여러 변수에 따라서도 같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런 쪽에서 K자형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양극화가 뚜렷해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내수 소비가 상대적으로 정체될 거로 보는데 근데 이번에 백화점주 실적 나온 거 보게 되면 깜짝 놀랐습니다.
롯데쇼핑, 신세계 모두 다 상대적으로 백화점 쪽의 성장률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다 성장해 버렸거든요. 왜 그랬냐 봤더니 내국인도 와서 쇼핑합니다. 특히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패션 쪽과 명품 쪽들이 40%대까지 들어왔어요. 그렇게 비중이 그렇다는 예. 얘기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냥 백화점 가가지고 아유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저희 가는 데 아니야. 네. 와 그냥 밥이나 먹고 가자 이렇게 했었던 데가 들어가봐. 아 이거 얼마인데? 그래서 카드 이렇게 탁탁 치면서 좀 다리 좀 떨면서 불안하긴 하지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것과 또 하나의 한 축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나와서 소비하는 쪽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게 되면 이 의견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 아무튼 좀 시작은 그래서 롯데쇼핑이나 신세계는 지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다릅니다. 좀 약간 움직임들이 그럴 것 같고 그런데 결국에는 기술 집약적인 산업의 특성상 고용 착취나 임금 상승까지밖에 크게 파장으로 낙수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GDP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게다가 지금 하드웨어 수출국 쪽에서는 가장 또 당연히 한국 대만을 바라보고 있는 쪽들이고 게다가 주식에 대한 롱 포지션이 가장 크다. 그래서 약간 에너지 가격들이 상승했었어도 그거를 상쇄시킨다라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동남아 국가들과는 차별화 된다. 라는 쪽들로 아시아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들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뭐 1,470원, 1,5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 뚜렷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가 또 하나는 잠재적 리스크 얘기 나온 거는 당연히 봐야겠죠. 그래서 GDP 성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글로벌 AI KPI가 바뀌게 되면 이쪽으로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나머지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웃소싱이나 콜센터 같은 쪽들은 AI가 고도화가 되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거는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다른 서비스 쪽들이 AI가 침투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를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뭐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쪽인 것 같고 중국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MSCI 신흥국 지수에서 국가별 비중입니다. 이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중국이 가장 컸거든요. 중국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면서 중국 쪽을 많이 커버했는데 많이 따라잡았어요. 지금 한국이 21%까지 거의 육박하는 모습들이. 컸네요. 네. 이제 기다려 타이완, 대만 쪽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꾸 한국이 커집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아니, 중국보다 더 커지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서 이거 잘라내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또 틈새를 비집고 나는 또 아까 액티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충돌이 나오는 부분들이고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되겠다 한국을 좀 더 늘려야겠다고 여유가 들게 되면 또 이제 패시브는 또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게 중국을 줄이고 한국을 늘릴 것이냐라고 보는데 중국도 이번에 보니까 지금 PPI하고 CPI가 중국 돌더라고요. 돌고 중국도 지표들이 좀 좋아졌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게인 2016을 얘기하더라고요. 중국 증권사들 쪽에서는 우리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나오게 되면 그럼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줄이고 굳이 또 한국이나 다른 쪽을 늘릴 쪽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그것도 일단 봐야겠다는 쪽에서 일단 패시브는 계속 이런 흔들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과정 쪽에서 변화는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그 반도체 좋다 뭐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좀 상당히 많은 분석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네요. 네. 부장님께서는 저 보면서 좀 뭐 무슨 생각이 좀 드셨을까요? 뭐 많이 들어왔던 얘기긴 하고 그쵸, 예. 오늘 같은 날 저런 거 보면은 조금 부담이 있죠 사실. 이게 맹목적으로 너무 좋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최근에 올라온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내용을 좀 취사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반도체 올라온 거 다 좋으니까 다 좋은 거 알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다른 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부장님께서 시장을 약간 걱정하시는 표정이세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여쭤보면 대우건설에 대해서 피크아웃 경고를 주는 건설업종의 이제 애널리스트들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사실 애널리스트가 쓰기 쉬운 보고서는 아닐 거예요. 네. 경험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면 당연히 좀 이전부터 우려는 생각을 했겠죠. 뭐 PBR 관점에도 많이 올랐으니까는.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그런 보고서 때문에 빠졌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지금 시장의 결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올라올 때 경고 먹고도 다 올라왔잖아요.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올라올 때는. 그거 뭐 우리가 비싼 거 몰랐습니까? 이게 지금 빠지긴 지 며칠 안 됐어요, 사실. 추세 깨진 건 3일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투자하시는 주주가 있으시고 뭐 원전이랑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포인트를 뭐 깨야 된다라기보다는 원래 처음부터 보셨던 거. 그런데 이 올라올 때 매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장주라고 많이 매매하셨을 텐데 대장주가 바뀔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거가 빠지고 딴 거 더 다 오르고 이럴 확률은 좀 적어 보여요. 여전히 매매룸은 있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다른 일반 투자자들이 약간의 좀 더 좀 밸류가 좀 부담이 적은 거라든지 혹은 그런 것들로 매매할 수는 있겠다라고 하지만 업황을 먼저 보고 그 안에 결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응은 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많이들 투자하시는데. 건설주요. 네. 건설주는 뭐 재건이 어떻게 되는지가 뉴스 플로우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플로우가. 예, 가장 중요할 거고.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금씩은 좀 깼어요. 좀 죄송한데.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깼을 때 자네 깼는가 그러면 다음날 한번 또 저기 올리면 또 할 말 없거든요. 정말로요. 이게 한 번씩은 우리 대표님 말씀 따라해 죄송한데 이게 한 많이 번씩 애용해 주세요. 예?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제가 전파하겠습니다. 예. 깼는가 하고 다음날 올리면 또 휩소여요 또 그게. 진짜 강한 섹터가 가끔 이렇게 털리게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올라왔던 거가 3월부터 진짜로 그 거침없이 올라왔잖아요. 원샷으로 다 원위치로 떨어진다? 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강했던 섹터는 한 번씩은 적어도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는 줬던 것 같아요. 엑시트 지금보다 높게 혹은 좀 빠지다 다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정도 내가 조금은 지금보다 마이너스가 있다면은 좀 마이너스를 줄여서 혹은 일부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수준은 할 수 있는 룸은 시장만 정상화되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가 물론 뭐 이번 주에 미중 정상회담 있고 이것저것 있긴 있지만 사실 뭐 확전 가능성보다는 그러더라도 스탠스가 줄어들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한두 번씩은 강했던 섹터는 조금씩은 좀 주지 않을까 싶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는 2차 전지 그 한 번만 그 의견을 듣고 싶은데 조금 전에 조금 더 빠진다거나 아니면 뭐 이미 예전에 먼저 빠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침 시장 분위기도 이런데 그 뭐 증권사에서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뭐 매도 의견 이런 리포트도 나오는 바람에 많이 빠졌고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은 고개를 끝내 들지를 못했습니다. 네.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조언해 주실까요? 올라갈 때는 얘기 못하고 빠지다 보니까 더 갔다가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항상. 예. 근데 모르겠지만 지금 저 흐름 봐서는 저라면 내일 하루 더 밀려서 똑같이 뭐 5% 정도 밀리게 되면 저는 반등 나올 자리 같은데요. 네. 한 번 더 밀리면은 반등 세게 나올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먼저 조정을 받았다는 점, 그 똑같은 거고 거기다가 지금 뭐 하반기에 자신이 없을 정도의 기업들이 IR을 얘기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뭘 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아마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또 혹시나 우려감들 이제 또 아까 미중 정상회담도 말씀드렸고 거기다가 속도가 의외로 또 강하게 나오지 않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담감들은 또 실적에서 반영이 될 수는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주가 하락하면서 미리 이게 반영되는 과정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늘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런 것들도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뭐 크게 뭐 고개를 미집고 들어갈 룸은 없었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해서 변동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때는 가격 변동이 만들어주는 시기라고 생각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 번쯤은 더 눈여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주도 마찬가지예요. 네. 건설주는 지금 반등 나올 자리예요. 그래요? 네. 지금 여기서 반등 나올 자리인데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매물소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가 있죠. 내일 또 이탈하고 내려간다 그러면 줄이셔야 됩니다. 반등할 자리인데 근데 그게 아니고 저가에서 그 정도에서 또 버티고 다시 움직인다 그러면 아마 조만간 또 돌아설 겁니다. 그게 안 되게 되면 그럴 때는 줄여서
다시지지권 보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돼야 될 패턴 같아요 보니까. 네, 구체적인 조언을 또 주셨네요. 네, 그러면 좀 오늘 분위기 좋았던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LG 그룹주 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야, LG 전자가 그냥 갑자기 순식간에 두 자릿수로 계속 시종일관 유지를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그 대표님께서도 뭐 가전이 아니라 이제 로봇이야 이러면서 이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LG 전자 포함해서 LG 그룹주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경험했던 이런 시장에서 좀 마지막에 다소 생뚱맞게 올라갔었습니다. LG 그룹주들은. 아, 자주 예. 그랬었나요? 조금 남들 잊혀질만 할 때쯤 한 번씩 이렇게 머리를 들고 시장에서 환호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도 시장에서 얘기 못 안 했던 것 같아요. 또 이게 연속성이라는 부분이 물론 오늘은 굉장히 좋고 예. 주주분들 축하드리는데 사실 연속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 기준으로 오늘 급반등이 나왔던 개인적인 트리거 같은 경우는 물론 로봇밸류를 보는 게 맞지만은 증권사 보고서에도 영업이익이 좀 상향시킨 거 보였고요. 그러면은 아마도 외국인 기관이 종목을 찾을 때 상대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좀 로봇인데 오르지 않은 로봇 혹은 시장에서 시장 탓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을 다소 오늘같이 살짝 어지러울 만한 시장에서 니치 마켓으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좋죠. 너무 다행이고. 왜냐면은 뭐 전자행수 오를 때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붙어주는지 여부. 그리고 오늘 아마 대부분 종목들이 외인기관 쌍끌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쌍끌이로 샀기 때문에 들어온 거면 쌍끌이로 들어온 외국인 기관이 주체가 내일 더 사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외국인 수급은 HTS에서 10분이면 보고요. 개인 기관 수급은 10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시 정도에 얘 또 들어오는구나. 쌍끌이구나. 그러면은 좀 마음 편하게 이런 식으로 좀 다소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소 개인적으로 까다로워요. LG 그룹주들은. 아, 그래요? 애매하긴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예. 네. 과거를 좀 돌이켜 보시면 연속성이 조금 이게 예측하기 어렵더라. 근데 실적은 좋아져야지 연속성이 나올 텐데 뭐 실적은 다소 저평가긴 하잖아요. 저평가긴 하니까는 지금 저기 로봇이랑 같이 이제 내러티브와 실적이 같이 결합돼서 오늘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께 바로 이어서 요걸 여쭤보면 되겠네요. 지금 시작하실 때부터 오늘 2부에서 LG전자는 로봇으로 오른 거다라고 해주셨는데 로봇 밸류체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사실 외국인들도 좋게 본 것 같고 네, 대체로 많이 파는 와중에도 로봇주는 관심을 좀 받은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 로봇주 얘기하게 되면 연일 6일째인가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가볍게 해주세요. 예. 가볍게 일단 뭐 로봇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전히 오늘 뭐 그래서 고점에서 밀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종목들 보게 되면 추세를 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관심 고점에서 낙폭은 컸지만 네. 아직 추세는 안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오르니까 보이는 것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LG전자 가전사업부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일부 기준으로 4.9%래요. 이걸 봐, 에이 무슨 그런데 관세 두드려 맞았고 거기다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전 쪽들은 누가 촌스럽게 가전을 봐라고 하는 쪽에서 이 정도면은 선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 네. 그런 쪽들인데 거기다가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오르니까 보이는 것들 두 번째 네. LG전자를 가전회사라고 보지 말라고 그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이 안 봤었어요. 네. 근데 구독 모델 있죠. 네. 네. 이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하네. 구독 모델이 작년 기준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독 매출이 글쎄요. 2조 5천억이래요. 그래요? 네.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구독 매출이요? 그 요즘 보면은 다 그렇잖아요. 그 삼성도 뭐 AI 뭐 뭘로 하면서 나 옛날로 돌아가면 AI 쓸 거야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네네. 왜 그 막 그래서 막 무슨 뭐 떡볶이 튀기면서 막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그걸 요거 하지 말고 요즘 보면은 현대백화점도 가보니까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을 상담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한꺼번에 다 사지 마시고요. 요거 필요한 거 집이 작으니까 뭐 그 로봇 청소기 빼시고요. 뭐 그러면서 이렇게 딱 해서 세트로 해서 그냥 그걸로 미르시더라고요. 이렇게 건너 보니까 다 그렇게 상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초기 부담도 없고 그렇게다가 거기다 또 보니까 뭐 무슨 케어 플러스를 하게 되면 이게 또 청소도 와서 해준대요. 뭐 그 무슨 그 에어컨 청소도 뭐 저 시즌 전에 겨울에 미리 해준다든가 뭐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편하죠. 네. 삶이 편해지다 보니까 그 구독 모델로 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서비스가 잡힙니다. 서비스가 잡히면은
애플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밸류 더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올라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니까. 예, 거기다가 원래 또 LG전자가 또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액추에이터 얘기를 무지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애써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년에 액추에이터 북미 사업자에 공급한다고 얘기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만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액추에이터 같이 연결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지분 투자하는 회사가 로보티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같이 연결되면서 또 LG가 투자하는 회사들 막 이렇게 해서 또 움직이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올랐는데 밸류가 PBR이 1.1배예요. 그래서 더 그냥 그렇구나. 예. 한국의 IT 비슷하게 나온 게 PBR이 1배 언저리가 있었네. 그러니까 이제 쏜 거죠. 그렇게 보고 있고 저라면 이 자리에서 못 쫓아가겠습니다. 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 네. 일단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내일 시장이 약간 또 한 번 더 흔들린다 그러면 이런 것부터 또 한번 쭉 매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쫓아가지 마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그냥 아유 네. 그 속속이던 LILG가 이젠 사람 되나라고 해서 좀 기다려 보시는 건 괜찮은데 사람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저라면 오늘 조금 비중 줄였을 것 같고 줄여서 다시 흔들리게 되면 받을 준비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고 근데 지금 이런 쪽에서 로봇 밸류가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로봇 밸류가 회사를 그러니까 밸류를 끌어오면서 변신할 수 있는 쪽들을 계속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숙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좀 드려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선의 지주 회사라고 생각해요. HD 현대 네. 매출 구조 연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조선 쪽이 40%입니다. 로봇 쪽이 39.3%예요. 로봇과 거의 비슷해요. 이런 것도 로봇 밸류 전혀 안 붙어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것도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만약에 또 얘도 뭐 이거 로봇이래 그러면은 이것도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거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로봇이 바꿀 수 있는 종목들의 환경 이런 거는 다 일단 밸류 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것들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 또 찾아가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이어도 그래도 아이디어를 또 주셨는데요. 대표님, 그러면 결국 한국 증시의 상승 동력은 지금까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만들었고 반도체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의 반도체와 99년도의 나스닥을 비교해 오셨다고요. 이거 주말 사이에 엄청 많이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어제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됐었고 그래서 네. 이 얘기가 또 이제 우리 버리 형이 네. 마이클 버리요. 예. 네. 뭐 버리 형님이 집에서 계속 그거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되게 특이한 게 자기 블로그가 유료화예요. 아 돼 있어요. 맞아요. 예. 또 되게 꽤 비싸더라고요. 아니 뭐 그리고 모든 중요한 사실은 내 블로그에 있다. 어디서 이제 약을 예. 야 죄송합니다. 예. 네. 그렇게 해도 돈을 버는구나 싶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뭐 지금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99년과 비교한다 그러면은 요겁니다. 그림이 지금 거의 유사하다라고 요 그림을 맨 처음 들고 나왔던 쪽들이 중국 증권사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나스닥의 움직임이 지금과 이제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만 더 가게 되면 폭락 나온다. 이거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흐름을 잠깐 볼까요? 그러면은 나스닥도 연간으로 8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첨단주 열풍이었고 IT 통신 인터넷주로 집중하다가 나중에 가면은 요것만 올라갔습니다. 그쪽만 압축해서 그래서 15개 첨단주가 연간 수익률 1000% 템베가 나왔네요. 네, 그리고 또 7개 종목은 900% 기억하십니까? 내비게이터. 예. 또 그때 뭐였더라 또 그때 그 IBM 이것도 같이 포함되면서 주가 급등했던 종목이죠. 근데 그때 가격을 회복을 못했을 걸요 아직도. 네, 근데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극단적 종목 쏠림이 나오고 IPO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쏠림 지금도 반도체로 가고 있다. IPO 스페이스X 이런 거 들어오기 시작해서 분위기를 다 그쪽으로 만들고 가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그런 징후다라고 하면서 그때 몇 개 조금 더 가게 되면 조정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한번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갈까? 이것도 이제 모르겠고 거기다가 또 그때 같은 경우는 Y2K라고 그래서 아마 박 부장은 없어요. 밀레니엄. 네, 밀레니엄. 열매 의원님은 있으셨. 예, 대답 불편하시고. 예. 네, 왜 저를 보시죠? 예. 네. 앵커님은 아니. 초등학생? 네네. 예. 전 당연히 아니고. 네. 예. 저 없었어요. 아이고 예. 네, 이렇게 아니 그때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저도 아주 그냥 눈에 선합니다. 그런 쪽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던 내용들로 보게 되면 그때는 실적이 안 받쳐줬어서 나올 줄 알고 베팅이 들어왔었는데 근데 지금은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숫자가 받쳐줍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요 똑같은 경로로 가는 게 간다고 하더라도 더 가긴 갈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지가 않고 아마 고점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서 밸류가 부담된다 그러면 고점에서 횡보하다가 그러다가 조금 실적이 꺾이는 거 보게 되면 그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와 유사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 한 더 가요. 한 그러니까요. 7개월, 8개월 더 가요. 저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겠네요. 차트에서 지금 시사점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그러니까요. 룸이 훨씬 많이 남았다. 네네.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지금 그럼 여기서 요거 올라간 겁니다. 네. 뭐 지금 미국에서 인텔이나 마이크로나 이거 다 그러면 아직 그 올해 초음에서 나왔던 요거 아직 더 가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또 하나 반도체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SSD 포함해서 이제 작년도 좋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좋았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올해는 일단 시작해서 또 일평균으로 보게 되면 갔다가 3월 달까지 좋았는데 4월 달에 좀 주춤주춤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10월 달까지 10일까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 가격과 P와 Q가 또 동반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또 못 보던 숫자들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늘 뭐 노조 아직 결정 안 났죠? 삼성전자도. 네, 뭐 원래는 이런- 한 8시 20분까지를 시한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보도가 없습니다. 그 빨리 끝내고 자 한잔 하러 가. 에이 왜 이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로 보는 거 뇌. 숫자는 괜찮은데 주가가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스토리가 좀 이것저것 또 흔드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당연히 변동성이 커지죠. 변동성을 파는 변동성으로 생각할지 아니면 다시 잘 모아가는 변동성으로 생각할지 답은 여러분 가슴에. 네. 멋진 마무리입니다. 네. 제가 주말에 김민수 대표님 저희 연합 클래스 강의하시는 예, 오프라인 강의하시죠. 아 맞다. 제가 좀 얘기 좀 했거든요. 하시죠. 그래서 저 여기 너무 있어요. 인기가 많으셔서 대표님까지 제가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네네. 그런데 제가 가장 모르는 영역이 하나가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런데 지금 코스피가 어쨌거나 7,999 갔다가 지금 7,640대에 끝났는데 요게 만약에 어느 정도까지 하락하면 위험하다거나 아니면 바닥을 지지한다던가 뭐 지금 보시는 코스피에 대한 전망 어떠신지 짧게 오늘 마무리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첫날이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아 워낙 이경만 역시 끝나고 제가 그러기 기초가 때문에. 부족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아마 하루 이틀 더 보고 어느 네. 정도 뭐 확인되게 되면 그때는 말씀드리는데 그때 아마 지금 기준으로는 7,500 그렇게 쉽게는 이탈 안 할 걸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모르죠. 미국 시장 동향과 이제 또 이 이벤트를 봐야 되다 보니까 근데 첫 조정은 그냥 그럴까 보다 하고 그냥 혹시나 조정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바꿔야지 그러면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들어가고 맛보기 들어가고 약간 이제 교차를 좀 해갈 쪽으로는 이제 슬슬 발동을 거릴 때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부장님 의견도 마지막에 좀 짧게 부탁드리면 그 코스피 이제 하단 지지 항상 뭐 요즘에 PER로 계산을 해서 뭐 7배다, 7.5배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몇 포인트 정도 될까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네. 5일과 10일 사이. 5일선과 11선 11선 사이. 사이. 그게 어느 정도? 오늘 한번 깼었죠. 네. 깨면은 깼다고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사이 하면은 얼추 7,500, 400 사이 정도가 아 그래요? 차이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거야 나중에 맞았지라고 제가 했을 때 하는 거고요. 사실. 그랬지. 예. 장중에 오늘 아침 10시 40분까지 있었던 그 변동성을 봤을 때 그때 코스피 5일선 깼냐 안 깼냐 누가 보겠습니까? 그 30분 동안. 그거 아니에요. 올라왔으니까 5일선 지지했다 오늘 장 끝나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종가고요. 종가에서 그 다음날 우리 대표님 같은 분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거라고 갭상승을 할지 안 할지를 거기서 결정이 나거든요. 근데 원래 한 번엔 잘 안 깨집니다. 원래. 그렇습니까? 예, 한 번에.